좋아요, 구독. 네, 마서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양책과 캐나다 산불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짚어드렸는데요. 이러한 뉴스들이 오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더 오일 가격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캐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유국 그러면 거의 다 중동 국가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전 세계에서 기름이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첫 번째가 미국이에요. 미국이고 네. 2등이 사우디아라비아, 3위가 러시아, 4위가 캐나다, 5위가 이라크예요. 뭐 이 정도는 아시아겠죠. 그러면 캐나다가 전 세계 산유 생산량 중에 4위를 지금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번 산불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통 지금 하루 330만 배럴 정도 오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요. 이번 산불에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분하고 지금 앵커께서 물어봤던 게 이제 중국 아까 말씀드린 국채 발행 이 부분이 인해 가지고 앞으로 중국의 어떠한 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또 원유를 많이 수입할 거고. 수입을 네. 할 거고 또 하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당연히 원유 가격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원유 수입량 또 1위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1조가량 1조 위안을 조달할 국채 발행을 해서 시장이 푼다는 겁니다. 1조 위안이면요. 우리가 원화로 따지면 한 180조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0조 원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면 이 180조 원 중에 한 4분의 1 정도 이번에 중국이 비수혜로 많이 좀 복구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180조 원화로 180조인 금액에서 한 25% 정도는 수혜 복구에 많이 사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한 또 나머지 한 30% 정도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 관련 부동산 PF예요. 이 부분에 좀 수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고 뭐 180조 원 중에 반 정도는 수혜 복구와 부동산 PF 쪽에 들어갈 거고 나머지 뭐 한 50%에서 40% 정도는 인프라 구성에 아마 투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중국의 어떠한 산업 생산에 좀 불을 지피는 그러한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17일 날 제 기억으로는 이제 국채 발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시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풀린다. 그러면 중국 산업 생산은 어느 정도 활기를 띨 거고 이 정도 180조를 푼다. 그러면 GDP로 봤을 때 중국 기준으로요. 1%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가. 그러면 GDP 1%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년 GDP가 1%니 1.2%니 지금 이루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부양책으로 인해 가지고 1조가량 GDP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의 공장의 연기는 더 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원유 당연히 수요량이 많을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원유 수입을 이끌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이렇게 경기 부양책까지 발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경제에는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캐나다의 산불 그리고 중국의 이번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산업 수요 증대 이런 부분은 원유를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펙하고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감산 기존에 했던 것을 연장하는데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방송에서 이라크가 지금 계속해서 딴지를 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딴지를 거는 바람에 원유 가격이 굉장히 좀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라크 담당자가 나 좀 뭐랄까 말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우리는 감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 감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에 하루 만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감산 쪽에 좀 무게가 좀 많이 가지 않느냐. 그러면 캐나다 산불이 있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 1조 위안 부양책으로 인한 산업 생산 증대, 그걸로 인한 원유 수입 증대, 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펙,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 국가들 간의 감산 연장 합의.
이 세 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오일 가격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중국의 부양 정책 그리고 캐나다 산불과 관련해서 물론 이러한 것들도 오일 가격에 영향을 주겠지만 오펙과 오펙 플러스의 감산 회의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더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 또 마스터님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군요. 왜 매도일까요? 방금 그래도 아무래도 이 감산을 할 여지가 좀 더 많아 보인다. 그리고 또 오일 가격이 만약에 이 영향을 받게 되면 중국이나 캐나다에 영향을 받게 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현재에서는 매도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펀드멘탈적인 측면, 어떠한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떨어지더라도 많이 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상승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대응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쪽집게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때로 기억이 되는데 79.43 아래로 지금 종가가 내려왔죠. 79.43 아래로 종가가 떨어진 이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77.05와 79.43 여기에서 지루하게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 위로 돌파가 되면 상승이요. 이 아래로 하방 돌파가 되면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때도 지루한 거의 2주 동안의 박스권을 흐름을 보였던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79.43과 77달러 이 안에서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연히 따지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박스권의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79.43이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79.43 위로 종가가 위로 올라선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상승을 해서 82달러까지 갈 것이고요. 77달러 아래로 다시 깨진다. 그러면 하방 압력을 받는다. 그러면 70대 초반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오일 가격은 상승을 하는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시그널이 나와야겠죠. 어디? 79.43 위로 올라타야 돼요. 일봉상 종가 기준으로 79.43 위로 올라타면 상승이다. 그리고 지금 보조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 골드 크로스가 나가지고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현재 보조 지표상으로는 일단은 이제 매수 쪽에 무게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79.43 위로 종가가 위로 올라서준다. 그러면 오일은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매수로 본격적으로 대응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일 60분 캔들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날의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날의 기준선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오늘의 기준선은 79.20을 여러분들이 기준선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79.20을 기준으로 해서요. 보시게 되면 오전에 79.20 여기 두 번 터치를 했고요. 아침에 한번 여기서 내려왔죠. 내려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면 오일 가격은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79.20 이 자리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매수로 돌아선다. 그러면 79.20 이 위로 올라와야만이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은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매도로 보고 대응을 하고 1차 목표가는 78달러가 되겠죠. 78달러까지 보고 이미 한번 아까 발표를 할 때 터치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오일에 큰 영향은 안 줍니다. 큰 영향을 안 주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현재 매도로 보고 대응하는 게 맞고
79.20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다. 그래서 78달러까지 일단 목표가 보고 길게는 끌고 갈 수가 없죠. 아까 제가 분명히 펀드멘탈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끌고 갈 수는 없고 짧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76.90까지도 뭐 좀 급락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제가 봤을 때 76.90 그러니까 77달러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고요. 일단은 78달러 정도에서 지지받는 모습.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9점 이 위로 다시 양봉으로 올라섰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 전략과 그리고 자리값까지 알아봤습니다. 79.43을 넘긴다면 상승할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 관점을 취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중요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한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4월의 PPI가 예상보다는 높지만 수정치는 약화돼서 혼재하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고요. 또 보면은 파월이 인플레 둔화하겠지만 연초만큼 자신감이 있지는 않다라고도 발언을 했고요. 또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고용시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용시장 조금씩 식고 있다는 신호가 확인된다. 이런 발언도 지금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파월 너무 밀당하는 게 아닌지 정확히 방향성을 딱 제시를 해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을 봐서는 뭐 금리 인상인지 뭐 동결인지 인하인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첫 번째 속보에 PPI가 지금 이번 4월 달치는 올랐지만 수정치는 좀 하향이 됐다, 약화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수정치는요 3월 달 거 전에 3월 달 이미 발표가 됐었는데 그게 좀 잘못 발표된 거다. 수정을 했다. 그게 좀 내려왔다. 이 말인데 뭐 지금 와가지고 그 수정세가 약화됐다라는 이 속보는 뭐 크게 뭐 도움이 되는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게 인플레가 둔화하겠지만 연초만큼 자신감이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저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에 대해서 강한 좀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많이 떨어질 걸로 이제 예상을 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연준이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빨리 물가지수가 안 떨어지고 있다. 네. 이 말은 당초에 금리 인하를 한 3차례, 4차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좀 이 속도 조절을 해야겠다. 이 말은 좀 안 좋은, 시장에는 안 좋은 멘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이제 얘기했던 것은 고용시장이 조금씩 식고 있다라는 뉴스였는데 이건 이번 달 금요일 날 발표가 됐죠.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고용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매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현재 실업수당 청구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있어요. 실업수당 청구하는 숫자가 많다는 건 뭡니까? 실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안 좋으면 파월이 그랬죠. 첫 번째, 물가지수가 떨어져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잡았던 게 고용이에요. 고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때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도 있다. 고용지표가 좀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고용지표 부분은 어느 정도 연준이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까지는 지금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또 속보가 하나 더 있네요. 보니까 파월이 다음 금리 결정이 인상일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파월이 인상과 관련해서는 딱 선을 그었잖아요. 네네. 확실히 뭐 금리 동결을 했으면 했지 인상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마스터님도 같은 의견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 뭐 파월이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도 했던 얘기니까 한 얘기 또 한 거니까 뭐 크게 뭐 중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